정말 쉽지 않아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32부 혼조세 1편입니다. 이 혼조세는 제가 간간히 언급을 한 주제다, 그죠? 오늘부터는 이 혼조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차근차근 공부해 봅시다. 이번 혼조세 강의는 크게 세 가지의 테마로 나눌 예정입니다. 컨텐츠 리스트 1. 일목균형표의 움직임. 이거는 혼조세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목균형표의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세의 주기, 그리고 마지막 대응까지 이야기하면 이 혼조세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영상이 너무 길면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오늘은 이 일목균형표의 움직임 요거하고 시세의 주기까지만 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 세 번째 대응을 다루겠습니다. 대응 파트가 좀 깁니다. 그래서 대응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목균형표의 움직임과 시세의 주기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목균형표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일목균형표의 각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목균형표의 각선은 이제 추세가 있을 시와 추세가 없을 시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추세가 있을 시에는 일목균형표의 각선이 시세의 눌림목이나 반등의 한계점이다. 이건 여러분들 배우신 겁니다. 이제 추세가 있다 라는 말은 이게 매수의 힘이든 매도의 힘이든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추세가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다, 하락 추세가 있다. 그죠? 만약에 이게 혼조세 횡보한다면 요거는 뭐라 그런다? 이거는 비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있다라는 말은 이게 상승을 하거나 이게 하락을 하거나, 즉 매수의 힘이 밀고 올라가든 매도의 힘이 밀고 내려가든 이렇게 밀고 올라가고 밀고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바로 추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시세가 일목균형표의 각 선을 만나는 현상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파동이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추세가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기준선은 이렇게 따라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준선이. 시세가 강력한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죠. 근데 이게 상승 추세가 끝없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조정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준선이 요렇게 있다. 그죠? 그러면은 기존의 추세는 뭡니까? 상승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매수의 힘이 지금 요만큼의 시간 동안에 뭐가 압도했다? 이 매수의 힘이 압도를 했다. 그러다가 어떤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는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만족을 해서 매도를 치는 세력도 있고, 근데 그 물량이 아직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시세가 그 물량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준선에서 반등해서, 그래서 이게 큰 추세의 어떤 상승 M 파동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선에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걸 좀 지워볼까요? 현재 지금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매수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강한 어떤 매수의 힘, 추세가 있을 시에 이 반값선과 만나는 이 포인트는 바로 시세의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매수의 힘이 강하게 쳐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아니라 이게 하락 추세였다 이렇게. 그래도 이게 계속 끝없이 하락할 수는 없죠. 언젠가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 또 매수의 힘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수준에 가면. 그래서 이 매수의 힘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때 뭐랑 만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값선이랑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시세가 상승을 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반락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 기존에 하락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 매도의 힘이 아주 강한 상태로 밀어 쳐내렸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뚫고 올라갈 확률보다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값선, 일목균형표의 반값선은 반등의 한계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혼조세일 때는 이 각선들이 이제 추세가 있을 때는 이 일목균형표의 각선, 이 각선들은 이 후행 스팬을 뺀 나머지 선들, 전환선이라든지 기준선, 선행 1, 그 다음에 선행 2, 요 4개의 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4개의 선은 전부 다 뭡니까? 반값선이죠. 반값선이나 아니면은 선행 1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형 반값선, 어찌됐든 저찌됐든 반값선이란 말이에요. 즉 힘의 균형을 나타내는 선이란 말입니다. 그 힘의 균형을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추세가 있을 시에는 그 힘에 붙었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였는데 추세가 없을 시, 즉 혼조세에는 제가 간간히 설명을 드렸지만 혼조세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시세가 여기서 요렇게 반등해서 요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탈이 된다. 돌파했다가 또 이탈이 된다. 돌파했다가 이탈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동이 진행이 되는, 시세가 진행되는 요게 혼조세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기준선, 이 반값선, 요거는 바로 이 혼조세에 움직이는 이 시세의 움직임에, 이 파동에 뭐가 된다? 중심이 된다. 그래서 시세의 중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일목균형표의 각선, 이 각선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반값선입니다. 반값선이고 이 일목균형표의 반값선은 추세가 있을 시에는 시세의 눌림목이나 반등의 한계점, 상승 추세일 때는 눌림목, 그 다음에 하락 추세일 때는 한계점, 반등의 한계점, 조정의 한계점이 되지만 추세가 없을 시에, 즉 비추세, 즉 혼조세일 때는 그 중심을 지난다. 일목균형표의 선들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앞에 이 부분은 상승 추세고, 그죠? 뒤에 이 부분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노란색 박스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데가 혼조세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에서는 이 각선들, 그러니까 이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가 떨어져서 갑니다. 평행을 이루면서 가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평행이죠. 이제 떨어져서 가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붙었다 하더라도 다시 떨어집니다. 그죠?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왜냐면 하락엔 파동에서 여기서는 붙을 수가 있죠. 수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선이 붙을 수 있지만 다시 하락을 지속하면서 다시 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평행이 됩니다. 여기 선행 2, 선행 1, 기준선, 전환선. 이게 평행 상태가 되죠.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서는 자, 선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수렴 구간을 거치면서 붙었지만 다시 떨어지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방금 설명드린 자
이 각선이 시세의 눌림목이나 반등의 한계점이 된다. 보시면 상승을 했다가 자 반등의 이게 눌림목 그죠? 여기는 조금 애매한데 자 여기도 눌림목. 자 요런 선들 선행스팬 2 그죠? 눌림목이 된다. 요런 거 다 눌림목이 되는 거죠. 요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많이 빠졌지만 여하튼간에 각선들은 눌림목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저항선이 된다. 자, 여기서 선행1 저항, 그죠? 요거는 구름대 저항, 이것도 선행2 저항, 선행2 저항,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전환선 저항, 기준선 저항. 즉, 각 선들이 눌림이나 반등의 한계점이 되는데, 근데 추세가 없을 시에는, 잘 보시면, 지금, 기준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가고 있고, 기준선이 이렇게 가고 있고, 전환선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선행 1은 이렇게 가고 있고, 선행 2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렸는데 이게 다 겹쳐 있죠. 그리고 시세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요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즉, 각 선들이 이 시세의 움직임의 중심선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 선들이 전부 다 뒤엉켜버린다. 뒤엉켜버린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이 그림은 방금 전에 보신 차트에서 이 혼조세 구간만 조금 확대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일목균형표의 선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유심히 지켜봅시다. 이 노란색 구간이 지금 혼조세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계속 지켜봅시다. 혼조세 구간에서는 이 선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첫 번째. 혼조세에서는 일목균형표의 각 선들이 이상하게 횡보하는 형태가 많이 일어난다. 자, 첫 번째. 혼조세에서는 선이 횡보한다. 보시면, 일단은 제가 선행스팬 2부터 볼게요. 보라색. 선행스팬 2가 이렇게 쭉 횡보를 합니다. 그죠? 이거 조금 내려오지만 여기서 횡보, 내려오고, 횡보. 압도적으로 지금 횡보 구간이 많습니다. 그죠? 조금 내려왔다가 또 쭉 횡보. 그죠? 올라갔다가 횡보. 지금 보시면 선행스팬 2가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요 자리에서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직선으로 연결해 보면 거의 횡보입니다. 즉 선행스팬 2는 횡보하다가 조금 내려가고 또 횡보하다가 조금 올라가고 또 횡보하다가 조금 내려가고를 반복했지만 거의 대부분 횡보한다. 혼조세에서는 선들이 횡보를 한다. 그죠? 또 다른 선도 한번 봅시다. 요건 다 지우고 선행스팬 2 요거는 다 지우고 다른 선도 봅시다. 이번에는 선행스팬 1을 볼게요. 선행스팬 1은 보시면 옆으로 선행스팬 2처럼 옆으로 막 이렇게 직선으로 횡보는 안 하지만 근데 이 선행스팬 2가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자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는데 보면은 이 긴 기간 동안에 선행스팬 2와 마찬가지로 선행스팬 1도 지금 이 자리 시작해서 지금 거의 비슷한 이제 구간을 왔다 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에 겨우 요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까지 떨어지는 것도 요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횡보입니다. 선행스팬 2도. 그죠? 자, 그래서 혼조세에서는 선행스팬 2는 옆으로 이렇게 직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왔다가 또 직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직선, 이런 식으로 선행스팬 2가 간다면 선행스팬 1은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선행스팬 2를 선행스팬 1이 왔다 갔다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혼조세에서 보면 그죠? 요까지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지우고
다음에 기준선을 봅시다. 기준선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기준선은 여기 직선, 그죠? 그리고 조금 움직이다가 또 직선, 이번에는 상승 쭉 해서 또 직선, 그죠? 움직이다가 또 직선. 근데 기준선도 지금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 횡보하는 구간이 꽤 많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이제 횡보하다가 조금 움직이다가 또 횡보, 조금 움직이다가 횡보,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구간이 많아서 그렇지 횡보하는 길이만 따지면 오히려 선행스팬 2보다 더 많이 횡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일목균형표의 각 선들이 뭐다? 혼조세에서는 횡보한다. 횡보한다. 아시겠죠? 일단 요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일단 요거는 다 지우고, 일단 요거는 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일목균형표의 각 선을 혼조세 구간에 살펴보니까 횡보를 한다 이겁니다. 횡보를 한다. 자, 두 번째, 혼조세에서는 각 선이 서로 뭐 한다? 뒤엉킨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막 선행스팬 2, 선행스팬 1, 전환선, 기준선이 막 서로 막 뒤엉키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 혼조세에서는 일목균형표의 각 선들, 이 선이 시세의 중심을 나타낸다. 그죠? 지금 이 혼조세 구간을 보니까 한 요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특징이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특히 이 시세의 중심이 기준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 특징들을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시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챕터 2 시세의 주기. 방금 배우신 거는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이제 시세의 주기에 대해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시다. 자, 혼조세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혼조세에서의 시세 주기라고 달았어요. 혼조세에서는 일정한 주기에서 상승. 자, 어떤 일정한 일단 제가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혼조세에서는 일정한 주기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이 기본 운동이다. 글씨가 좀 이상하니까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혼조세에서는 일정한 주기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이 기본 운동이다. 기본 운동. 물론 이게 교과서적으로 기본적이라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아닌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조세에서는 일정한 주기에서 상승과 하락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혼조세 국면이 도래를 했다면 그러면 이 시세의 주기, 이 주기를 관찰해야겠다라는 정도의 인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시세 주기에 대해서. 근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혼조세에서는 이제 시세의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주기, 즉 일정한 주기, 일정한 시세의 주기, 혼조세에서는 일정한 시세의 주기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기본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주기가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잘 없다. 그리고 이 진폭이 지켜지는 경우가 잘 없다. 근데 그래도 교과서적으로는 이 혼조세에서는 비슷한 진폭과 비슷한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일단 머릿속에 그걸 인지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혼조세를 볼 때 내가 이 진폭이 요만큼
지금 이만큼의 진폭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자리니까 나는 이 진폭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버틸 거야. 그래서 이 진폭에서 꺾여 내려올 때 팔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머릿속에 이걸 넣어 놓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관찰을 해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응을 하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경우도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라. 근데 알고는 계셔라. 아시겠죠? 자, 여하튼 이 혼조세 국면에서 이 천장에서 다음 천장까지 요거를 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 다음 바닥까지 이 기간을 또 주기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를 주기라고 해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주기가 만약에 이 혼조세 국면에서 이 주기가 26일 이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6일이었다. 아니지, 더 계산하기 쉽게. 요게 이게 3일이었다. 그리고 요게 27일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까지가 24일이죠. 그죠? 여기 천장을 찍은 날이 3일이고 그 다음 천장이 27일이면 그럼 그 사이 값이 24잖아요. 그럼 이 주기가 24일이다. 그죠? 즉, 이 주기가 26일 이내라면 기준선은 횡보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봅시다. 기준선은 26일 동안에 계산을 합니다. 그죠? 26일간의 최고가와 그 다음에 최저가, 요거의 정중앙값이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3일이란 말이에요. 3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일이 되고 5일이 되고 6일이 되고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서 여기에 저점을 찍습니다. 그죠? 근데 자, 여기가 3일이고 여기가 27일이면 이렇게 만약에 같은 기간으로 왔다고 치면 이거 12일이 지난 거잖아요. 12일이. 그죠? 그러니까 12일이 지나서 여기가 15일이 되겠죠. 15일. 요렇게 12일, 요렇게 12일, 24일이니까. 아니지? 이 중간 하루 겹치니까. 하루 겹치니까 이건 13일로 해야 되나? 하여튼 12일, 13일 정도 되니까 거의 절반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12일이 지나다고 치면 여기 요 날이 이제 15일이 되는 거예요. 15일. 그러면 26일 동안에 26일 동안에 최고가와 최저가의 움직임인데, 자, 최고가는 3일부터 계속 찍혀 있고, 그리고 최저가는 15일이 찍혔는데 이 15일보다 먼저 여기에 최저가가 찍혀 있잖아요. 저가. 근데 이 길이가 24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날 이틀이 지나야 이 값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최저가를 찍었는데 아직도 이 26일 안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가격이. 요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24일이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26일은 여기서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럼 이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 여기 25일째, 26일째다. 그럼 아직 이 가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저가가 여기 있는데 똑같은 최저가가 또 찍힌 거잖아요. 그럼 뭐다? 최고가도 달라지지 않고 최저가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 시간이 막 지나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빠지겠죠. 26일을 계산을 하니까 기준선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들어오는데 빠지는 값이 요 밑에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 요렇게 올라가서 25일, 26일, 27일째가 됐어요. 27일째가 되고 28일째가 됐는데 그럼 고점이 찍혔죠. 고점이 찍혔는데 이 가격이 아직 안 빠지고 있다고요. 왜? 이게 24일이니까. 그럼 아직 요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그 다음날 요 가격이 빠지고 그 다음날 빠진단 말이에요. 이 가격이. 근데 이 가격이 빠져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고점이 이미 찍혀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주기가, 이 천장과 천장 사이의 주기가 26일 이내라면 기준선을 횡보한다 이 말입니다. 자, 주기를 잘 기억하세요. 천장과 천장의 주기가 26일이고 그러니까 26일 이내고 바닥과 바닥의 주기가 26일 이내라면, 둘 다 26일 이내라면 무조건 횡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선은. 이게 뭡니까? 이게 혼조세라는 거예요.
자, 혼조세라는 게 뭡니까? 비추세죠. 비추세는 뭐예요? 상승을 했다가 파동이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거의 반복인 거죠. 그러니까 비추세고 여기서는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마라.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정말 단기적인 대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자, 이 구간이 20일이야. 이 구간이 20일이야. 여기도 20일이야. 여기도 20일입니다. 그럼 뭐다? 기준선은 계속 횡보하게 됩니다. 왜? 최고가가 갱신이 안 되잖아요. 일단 갱신이 안 되고, 두 번째 과거값이 빠져서, 그러면은 기준선이 움직이려면 최고가가 갱신이 되거나 최저가가 갱신이 되거나 아니면은 지난 최고가가 빠져나가거나 지난 최저가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얘가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똑같은 수준에서 또 최고가가 또 찍혀있기 때문에 20일이라면 26일 이내라면,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횡보를 한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돌려보세요. 더 이상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다. 더 쉽게.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셔야 돼, 이거.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필살기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대신에 이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혼조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차이를 주게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천장이나 바닥의 이 주기가 26일 이내라면 기준선은 횡보를 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주기가 26일이 아니라 9일 이내라면, 그러니까 여기 1일이고 여기 7일이야. 그럼 이게 뭡니까? 6일밖에 안 되죠. 여기서 여기가 6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로 전환선이 횡보하게 됩니다. 즉, 더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폭이 9일이 안 되는 거예요. 6일밖에 안 돼. 그럼 뭡니까? 엄청 짧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환선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가 며칠 이내인가에 따라서 전환선이 횡보를 하고 있는지 기준선이 횡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주기가 52일 이내라면 그럼 뭐다? 선행스팬 2가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천장과 천장 사이에 이 주기가 며칠인가에 따라 가지고 일목균형표에 어떤 선이 횡보를 하게 되느냐. 횡보를 한다는 말은 뭡니까? 선이 횡보를 한다는 말이 그게 혼조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조세가 단기 시세가 혼조세일 수도 있고, 중기 시세가 혼조세일 수도 있고, 장기 시세가 혼조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시세,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0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50일. 이게 50일, 주기가 50일이야. 50일. 이거 50일. 그러면 요만큼은 25일, 26일 정도 되겠죠. 그죠? 요 반값이니까. 여기도 25일, 26일 정도 되겠죠. 그러면 기준선, 자, 전환선은 9일이니까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들어오면 하루가 빠지고, 또 하루가 들어오면 또 하루가 빠져나가죠. 전환선의 경우에. 그럼 뭡니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니까 전환선은 계속 내려가겠죠. 계속 내려가겠죠. 자, 주기가 50일 이내라면 선행스팬 2는 거의 횡보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 보니까 전환선은 이만큼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환선은 계속 내려와요. 자, 그리고 기준선은 요만큼을 계산하잖아요. 요만큼은. 이게 26일이니까. 근데 자, 여기서 기준선이 올라가는데 그럼 이 최고가가 빠지죠. 그 최저가는 그대로지만 최고가가 빠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다? 이제 수동적으로 지난 26일 전에 가격 최고가가 빠져나가면서 기준선도 하락을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구간부터는 이제 전환선이 먼저 고개를 돌리고 그 다음에 기준선이 고개를 돌리고, 예? 그리고 이 전환선이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전환선이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기준선이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기가 50일이면 이 50일 중에서, 그러니까 50일이니까 선행스팬 2는 횡보를 하지만 그 안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다? 52일의 추세, 즉 장기 추세는 횡보지만, 혼조세지만, 하지만
이 단기의 전환선과 그 다음에 중기의 기준선은 횡보를 하지 않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태는 뭐다? 주기가 50일이라면 이 천장과 천장의 주기가 50일이고 바닥과 바닥의 주기가 50일 정도 된다면 장기 추세는 혼조세지만 단기와 중기 추세는 혼조세가 아니다. 그러면 이때는 뭘 해야 된다? 단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매매를 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지금 현재의 천장과 천장의 이 주기가 며칠인가에 따라서 이 주기가 크다면 그럼 큰 파동은 혼조세지만 그 안에서 작은 파동은 끊임없이 상승과 하락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주기가 막 50일이 아니라 막 6일이다. 그러면은 지금 작은 추세에서 혼조세다. 이건 진짜 건들면 안 된다. 즉, 이 천장과 천장의 이 주기를 살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세의 주기가, 발음이 좀 이상해. 시세의 주기가 어느 기간인가에 따라서 기준선만 횡보하는 형태가 될 것인가, 전환선도 같이 횡보하는 형태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기준선과 전환선은 왔다 갔다 거리는데 선행 스팬 2만 횡보를 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원리가 모여가고 있습니다. 원리가 혼조세에서는 일목균형표의 각선들이 아까 제가 횡보, 자, 일목균형표의 각선들이 이 횡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세의 주기에 따라서 어떤 선이 횡보가 되느냐가 결정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만약 이 시세의 주기가 50일이다. 그렇다면 선행 스팬 2는 횡보를 지속하게 되지만 전환선과 기준선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된다. 즉 52일의 큰 추세는 혼조세지만 그 속에서 이 작은 추세들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발견하게 되면 매매를 쉬거나, 만약에 쉬지 않을 거라면 단타를 쳐야 된다. 단타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혼조세의 시작을 대충 예측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혼조세의 시작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일단 쉰다 그랬죠. 근데 그 쉴 때 이 혼조세의 주기를 내가 같이 관찰을 하고 여기서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갈지, 내가 이거 쉬어버릴지 아니면 여기서 단타를 칠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세의 주기를 보고, 그리고 이 일목균형표의 각 선의 어떤 특징들, 혼조세일 때 이 횡보한다는 이 특징들, 뒤엉킨다는 특징, 이런 거를 살펴가면서 이 혼조세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다 이게 전부 다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혼조세를 대응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긴 했지만 이 시세의 주기나 어떤 일목균형표의 선들의 혼조세에서의 이 선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어떤 혼조세의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걸 처음 공부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능하겠나? 이게 가능하겠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뭐 주기를, 여기서 이 천장에서 다음 천장 찍히는 것까지 기다려서 이 주기가 며칠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전체에 어떤 추세가 횡보고 어떤 추세는 상승 하락이고, 굳이 이 주기를 세지 않아도 지금 기준선과 전환선 움직임 보고 그렇게 대응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주기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렉탱글을 작도를 해서, 그래서 하단 반등일 때 사고 상단 저항일 때 팔고, 아니면 이 사이에 이 기준선이 있다 그러면 기준선 돌파할 때 사고 이탈할 때 팔고, 아니면 기준선 돌파할 때 사서 짧게 먹고 나오고, 이탈할 때 뭐 이탈할 때 내두고,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마진의 개념이 아니니까, 주식이니까. 그리고 또 기준선 돌파하면 여기서 짧게 먹고 나오고, 2% 3% 먹고 나오고, 단타 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렉탱글 패턴을 그려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아니면 차라리 지금 뭐 혼조세가 이렇게 간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채널을, 그럴듯한 채널을 이렇게 끄어서, 그래서 이 채널의 하단 반등일 때의 어떤 다른 지표들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여기 매수, 그리고 일정 수익을 얻고 여기서부터 뭐 분할 매도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무슨 혼조세에서 시세의 주기를 세가지고 뭐 그 주기가 며칠 이내면 뭐는 횡보를 하고 뭐는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럼 거기서 내가 단타 매매를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걸 정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제가 처음 배울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채널이나 렉탱글 패턴 작도해가지고 그걸로 대응하는 게 훨씬 낫지. 여러분들도 지금 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무슨 혼조세에서 뭐 주기를 세고 뭐 이따고 나발의 짓을 합니까? 근데 렉탱글 패턴을 그리거나, 방금 같이 여기서 여기서 렉탱글 패턴을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뭐 제가 채널을 이렇게 긋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게 대응을 하더라도 지금 이 혼조세에서의 어떤 시세 주기,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의 움직임, 이 교과서적 지식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세의 주기나 그 주기의 천장과 바닥,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혼조세가 어떤 중기 시세에 국한된 것인지, 단기 시세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중단 장기가 다 혼조세인지, 아니면은 장기 시세, 장기 시세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장기 시세는 혼조세인데, 근데 중기 시세는 뭐 혼조세가 아니다, 반복하고 있는지, 추세를 반복하고 있는지, 이거를 일단은 제가 렉탱글을 쓰든 패턴을 쓰든 채널을 쓰든 뭐든 간에 일단 이게 머릿속에 교과서적인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응이 좀 빨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배운 이 혼조세의 내용들, 시세의 주기라든지 일목균형표의 선의 어떤 횡보, 어떤 선의 움직임, 선이 트위스트 되는 거, 그리고 혼조세에서 이 반값선들, 이 반값선들이 어떤 시세의 중심을 나타낸다. 이런 모든 교과서적인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배워서 내일 써먹는 그런 류의 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만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혼조세에서 다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더라도 보조지표를 사용을 하든가, 채널에서 반등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지지저항을 사용하든가, 이렇게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일목균형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이 혼조세에서의 대응이 조금 더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혼조세를 바라보는 뭐가 넓어진다? 이 시야가 넓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정말 사실 쓸데없는 강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근데 분석이라는 거는 당장 내가 어떤 기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해서 이대로 해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어떻게 시세가 돌아가고 거기서 지표들이, 일목균형표가, 이동평균선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그 다음에 뭐가 잘 된다? 대응하기가 너무 좋다. 왜? 내가 이걸 미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을 미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응이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 추가 내용으로 짧게 언급을 하고 갈게요. 자, 혼조세 국면에서의 각선의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배운 거예요. 각선의 움직임. 각선의 움직임이 특징이 뭐다? 거의 다 횡보를 하더라. 혼조세에서. 횡보를 하고 서로 이렇게 선들끼리 트위스트를 주더라. 그죠? 그리고 이 일목균형표의 각선은 시세의 중심이 되더라. 요 세 가지를 일단 배웠습니다. 그죠? 자, 거기서 각선의 움직임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전환선은, 자, 보시면 9일 이하의 주기에서 횡보한다. 근데 그 이상의 주기에서는 일정 기간 상승하고 일정 기간 하락을 그 주기에 맞춰서 반복한다. 아까 배웠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전환선이에요, 전환선. 예를 들어서 이 주기가 50일이다. 아니, 50일 하지 말고 30일 합시다. 30일이다. 이 주기가 30일이다. 그러면은 30일이면 자, 요렇게 절반 15일, 그죠? 요 절반 15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요 꼭지에서 요 바닥까지가 15일이니까 9일이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그러면은 요만큼 이렇게 9일인 거예요. 근데 자, 새로운 하루가 들어오고 여기가 빠져나가죠. 그럼 뭐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니까 전환선은 무조건 하락하겠죠. 하지만 30일이기 때문에 뭐다? 주기가 30일이기 때문에 선행스팬 2는 횡보를 하고 있겠고, 그죠? 그리고 전환선은 미친듯이 내려오고 있겠고, 기준선은 좀 완만하게 움직이겠죠.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환선 9일 이하의 주기에서는 횡보를 하겠죠. 왜냐면 요 기간, 자, 파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혼조세를 반복하는데, 근데 이 기간이 9일이다. 그럼 뭐다? 9일 이내다. 뭐 8일이다. 그러면은 이 고점이 빠지기 전에 이 고점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고점에 변동이 없는 거죠. 이 저점이 빠지기 전에, 그 전에 하루 전날에 이 저점이 찍힌다. 이 주기가 8일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고점도 그대로 연계가 되고 이 저점이 그대로 여기에 연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횡보한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같은 원리로 기준선은 26일 이하의 주기에서는 횡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주기에서는 전환선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상승을 하고 일정 기간 하락을 그 주기에 맞춰서 반복을 한다. 자, 그리고 선행스팬 1은, 자, 선행스팬 1은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앙값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준선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환선이, 예를 들어서 전환선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전환선이 여기서 들려버렸다. 그럼 뭡니까? 원래는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정중앙값이 여기였기 때문에 이제 선행스팬 1도 물론 26일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지만 이렇게 횡보를 할 거예요. 근데 전환선이 들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의 정중앙값은 여기죠. 그럼 뭐다? 선행스팬 1이 이렇게 들려버리죠. 즉 뭐다? 전환선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선행스팬 1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환선과 같은 조건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위치는 전환선이 여기 있고 선행스팬 1이 여기 있고 기준선이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26일 앞에 그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뒤로 땡겨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만. 그렇기 때문에 전환선과 선행스팬 1이 같은 위치는 아니에요. 같은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환선이 움직이면 선행스팬 1도 움직이게 된다. 그 다음에 선행스팬 2는 똑같은 원리로 52일 이하의 주기에서는 횡보를 한다. 근데 그 이상의 주기에서는, 자, 선행스팬 2는 뭡니까? 52일이죠.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이 뒤에 이거보다 더 긴 기간 순이 있고 환이 있죠. 1순이 있고 1환이 있잖아요. 그럼 순과 환은 횡보인데 52일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횡보를 안 하고. 그래서 52일 이하의 주기에서는 횡보를 하지만 그 이상의 순의 기간이나 아니면 환의 주기에서는 일정 부분 상승을 하거나 일정 부분 하락을 그 주기에 맞춰서 반복을 한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혼조세의 총 기간이 52일 이하일 때는 선행스팬 2가 횡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혼조세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전체 기간이 아니 다시 자 혼조세가 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 50, 더 계산하기 쉽게 이게 40일이다. 40일 동안 이렇게 혼조세였다.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52일은 요만큼이 52일입니다. 자, 혼조세 총 기간이 50일 이하. 자, 혼조세는 여기서부터 여기였죠. 그럼 혼조세 총 기간이 40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입견 2는 52일에 대한 반값선이죠. 그러면은 자, 이 가격이 빠지기 전에, 자, 이 가격들이 빠지기 전에 이미 이 가격들이 반영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이만큼의 일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혼조세가 52일의 이하라면 선행스팬 2는 이 자리에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조세 총기간이 52일 이하일 시에는 횡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앞에 움직임이 어떤가에 따라서 선행스팬 2가 어떻게 움직일 거고, 그리고 이 기간이 4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새로운 고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선행스팬 2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혼조세 총 기간이 52일이 안 될 때는 선행스팬 2는 횡보는 하지 않는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중요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일목균형표에서 횡보가 되기 쉬운 순서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분석하실 때 편합니다. 일단은 기준선이 이 횡보가 되기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스팬 2가 횡보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선행스팬 1이 횡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전환선이 횡보가 제일 안 됩니다. 왜? 이건 단기. 그리고 선행스팬 1은 전환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전환선이나 선행스팬 1은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여요, 사실.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근데 기준선은 요렇게 요런 옆으로 쭉 이게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선행스팬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제가 정리합니다. 이 혼조세일 때 횡보를 하는 대표적인 선은 기준선과 선행스팬 2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혼조세에서 기준선과 선행스팬 2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선행스팬 2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2일 이상 혼조세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일직선이 되지 않고 움직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행스팬 2가 일직선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장기 혼조세가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옆으로 횡보하기 쉬운 선은 압도적으로 기준선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기준선이 옆으로 횡보를 많이 해요, 혼조세일 때. 그리고 기준선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그 선이 시세의 중심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혼조세의 시작이라고, 지난 시간에 혼조세의 시작을 예측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혼조세의 시작이다, 그리고 내가 이 혼조세에서 어떤 선이 횡보를 한다, 어떤 선이 지금 어느 시세가 단기 시세인지 중기 시세인지 장기 시세인지 어떤 시세가 지금 혼조세의 거의 그 대표를 맡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 시세가 혼조세다. 그러면은 단기는 왔다 갔다 하겠죠. 아니면 단기가 지금 혼조세다. 그럼 장기는 선행스팬 2는 아직 이 혼조세 기간이 5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행스팬 2는 앞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여기 지금 요만큼이 예를 들어서 이 혼조세 기간이 한 40일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주기가 20일 정도 된다. 그러면은 기준선은 계속 횡보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 기준선이 어떤 시세에 아까 처음 배웠다시피 중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횡보를 하는 선이 시세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놓고 거기에 어떤
렉탱글 패턴을 그리든지 기준선을 중심으로 그만큼의 파동으로 렉탱글을 그려서 거기서 매수 매도를 하거나 돌파나 이탈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쉽다. 대응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목균형표의 선의 움직임과 어떤 시세의 주기, 그거를 이용해서, 물론 그것만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이나 채널이나 이런 거를 같이 종합적으로, 보조지표나 종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되, 어떤 시세가 지금 어느 정도 어느 기간의 시세가 혼조세인지를 먼저 파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어떤 타임 프레임을 맞출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을 인지해서 혼조세 국면에서 어느 주기 어느 기간의 시세가 혼조세이고 아닌지를 판별해서 그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은 50분이나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을 내용이에요. 근데 기왕 여러분들 일목균형표를 배우고 넘어가실 거고, 그리고 저는 일목균형표의 처음과 끝을 다 알려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빼먹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그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떤 매매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의 어떤 그런 두께가 조금 두꺼워지는 그런 강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혼조세를 바라보는 시야가 정말 넓어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0분 길게 재미없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구독자 다 떠나가겠다. 여튼 오늘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혼조세에서 이 대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대응은 내용이 조금 길긴 한데 이거를 몇 편으로 끊을지 말지는 제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대응편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에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